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역사학자인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 교수가 9월 1일 조선일보에 매우 눈에 띄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 제목은 뇌물 먹은 특검의 대통령 기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뇌물 먹은 특검이란 얼마 전 술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가 기소한 대통령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것은 모두 알 것입니다. 이번 칼럼의 소제목들은 초대형 부패 혐의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의혹보다 더 충격, 탄핵 사태 전년부터 대장동 술해, 뇌물 사범이 특검했다는 건가, 법원 재판은 끝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이제부터 시작, 국회, 법원, 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 피할 수 없다입니다. 이번 칼럼을 쓴 송재윤 교수는 중국 현대사 전문가입니다. 원로 사회학자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아들로 얼마 전 중국 현대사, 특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한 뒤 중국과 중국인들의 비극을 깊이 있게 파헤친 3부작 역작 슬픈 중국을 출간한 학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 일찍부터 강도 높게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왔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강조해온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송재윤 교수는 이번 칼럼에서 먼저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외친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사람이었다. 고로 그의 주장은 참일 수 없다. 고전 논리학에 나오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다. 단지 논리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속엔 인간의 허위의식과 자가당착을 꼬집는 촌철살인이 담겨있다. 인간세엔 소도둑이 바늘도둑을 매타작하고 부정한 판사가 결백한 피고인을 심판하고 썩은 정치인이 깨끗한 공직자를 단죄하는 블랙 코미디가 다반사로 펼쳐진다고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을 뇌물먹은 범죄자로 만든 박영수 전 특검이 최근 스스로 구린 돈을 챙긴 특대형 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을 대신할 특별검사라면 특별히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지 않나. 그 점에서 박 전 특검의 술해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보다 더 충격적이다. 술에 취한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잡겠다며 경찰 차량을 몰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그 자체가 음주운전이다. 뇌물 먹은 자가 특검이 되어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조리하다. 사기 전과자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뇌물 먹은 특검의 법적 행위는 공신력을 상실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재윤 교수는 탄핵 정국에서 박 전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단을 이끌며 90일간 30명을 기소하여 13명을 결국 감옥에 보냈다. 많은 국민은 그의 활약에 열광했고 언론들은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 칭송했다. 한데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미 2015년부터 대장동 업자에게 연봉 2억 원을 받고 있었고 20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은행에 로비하여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게 했다. 진정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의 위기 상황에서 뇌물사범이 특검직을 수행하는 법조농단이 일어났단 말인가 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특검은 경제공동체나 묵시적 청탁 등 야릇한 법률 용어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걸었으나 4차례 재판에서 모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성은 부인됐다. 그는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433억 원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중 말세필값 36억 원을 포함한 19.8%만을 인정했다. 이제 와선 재판부의 그 판단마저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코드 맞춰 줄을 서고 SNS에 정치 편향의 잡거리나 써올리는 판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만의 부패가 아니라 법조계 상당수의 타락일 수 있다는 얘기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교수는 최근 태평양 건너 내규에도
박근혜를 법적으로 사면한 자는 문재인이고 정치적으로 사면한 자는 박영수라는 말이 들려온다. 탄핵 정국에서 정의의 사도로 등장했던 특검이 부패 사범으로 둔갑했기에 국민은 헷갈린다. 그 모든 아수라파는 다 무엇이었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송재인 교수는 이어서 자신의 전공 분야인 중국 현대사, 특히 모택동 치하에서 저질러졌던 광기의 문화혁명의 사례를 예시로 듭니다.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류사오치는 1969년 11월 감금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문화혁명 당시 그는 홍위병 집회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가짜뉴스의 인격을 살해당하고 고무줄 재판에서 전 생애를 부정당했다. 그를 역사적 반동으로 몰기 위해 4인방은 특별조사단을 급조해서 400만 건의 문서를 파헤치고 꽤 마쳤다. 법률기술자들을 동원한 무도막심한 법조농단이었다. 류사오치는 사후 7년이 지나 4인방이 체포될 때야 재심의 기회를 얻었고 1980년 2월에야 명예를 회복했다. 사후 10년 3개월 만이었다. 이후 백위안 집회에 마오쩌둥과 나란히 그의 초상화가 실렸다.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한 류사오치는 그렇게 역사의 법정에서 부활했다라고 썼습니다. 송 교수는 이어서 문화혁명의 광기를 방불케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때의 그 엉터리 같은 여러가지 일들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변조되고 반복된다. 중국식 문혁의 광기가 무늬만 바꿔가며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탄핵 정국을 되돌아보게 한다. 법원의 재판은 이미 끝이 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은 끝없이 다시 검증되고 평가되고 해석된다. 국회, 헌재, 검찰, 법원, 특검, 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교수는 칼럼의 마지막 문단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산 속이 뻔한 정치인들은 서둘러 탄핵의 강을 건너지만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 강을 거슬러 오르며 다시 물어야 한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파면은 헌법의 명령이고 정의의 구현이고 민주의 실현이었나? 머지않아 하늘만큼 두려운 역사의 법정에서 시대의 양심과 지성이 모여 바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제2차, 3차 열띤 재판을 이어갈 것이다. 박 전 특검이 특대형 부패사범으로 기소된 바로 지금이 역사의 법정을 여는 진실의 순간일 수 있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송재인 교수의 이번 칼럼은 정말 잘 쓴 칼럼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 칼럼이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올라오자마자 현재 오늘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송 교수가 이 칼럼에서 밝혔던 법원 재판은 끝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법원, 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당시의 정치인들, 그 당시 엉터리 같은 기사와 논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언론인들은 여전히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들이라든지 혹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서 현직 대통령을 쫓아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역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역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재인 교수가 지적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은 끝났지만 역사적 심판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송 교수의 칼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잘 쓴 칼럼이고 대단히 중요한 칼럼이고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칼럼입니다. 아마 오늘 이 칼럼을 읽고 속으로 뜨끔해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검찰이 오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부장검사는 강백신 검사입니다. 검찰이 1일 오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신학림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도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학민 씨는 지난 대선 직전인 작년 3월 좌익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를 통해서 김만배와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녹음된 것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을 상대로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우영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김만배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학님이 이 인터뷰를 주선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참 세상은 요지경이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